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여행 유튜버 이지훈입니다. 지난 로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부터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들도 다 봐주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로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로마에 이어서 바티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리적으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여전히 로마인데요. 좀 특수한 구역이다 보니까 바티칸만 따로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에 또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티칸 얘기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바티칸은 나라 속의 나라, 이탈리아라는 나라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라, 혹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등으로 흔히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여러 음모론, 각종 기독교계 음모론에서 또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오컬트, 엑소시스트나 미스터리, 서프라이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오컬트적인 매체들에서는 어떨 때는 악에 대항해서 이 정의의 편에 서서 어둠의 조직을 쳐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정의의 주인공을 귀찮게 하는 그런 관료주의 조직으로 많이 그려지고는 있습니다. 간혹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서브컬처 쪽에서는 아예 최종 흑막, 최종 보스, 최종 빌런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존재감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감은 바티칸의, 즉 교황청의 아주 오랜 역사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조직이에요. 예수님 사후에 시작을 해서 이제 2000년이 된 조직이니까요. 오늘은 그럼 이 바티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카톨릭 교황청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신 다음부터인데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남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신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퍼뜨려야 했던 거죠. 이런 신앙 조직이 교황청이 된 것인데요. 그럼 초대 교황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교황 누구일까요? 바로 12사도 12제자 가운데 에이스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어부였어요. 그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이 동생 안드레아랑 같이 물고기를 낚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아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게 보이스피싱은 아니고요. 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이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건넸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열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관련된 그림이나 조각에서 열쇠가 있으면 그 열쇠 든 사람은 베드로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반이라고 했으니 베드로가 교황으로 이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사후에 초대 교황, 첫 번째 교황으로서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결국은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시신은 로마 주변의 공동묘지, 네크로폴리스라고 불리던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해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한 다음에 이제 기독교 탄압이 멈추게 되면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던 그 공동묘지 위에다가 교회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당연히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초대 교황 베드로를 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역사적으로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다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엄청난 일 중 하나가 로마 제국의 천도인데요. 수도를 옮긴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된 때가 300년 경이니까요. 그 로마 건국은 기원전 7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져도 1000년이 지난 시점인 거죠. 그전에는 이제 공화정이다가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제국이 된 것도 이미 300년이 지난 때라서, 사실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로마의 몰락이 시작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나서 한 150년 정도 지나서는 로마, 그러니까 서로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마지막 중흥기,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 고인도 이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제국의 분위기를 쇄신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콘스탄티노플을 개발해서 수도를 옮겼던 것이죠. 사실 약간 좀 이상하죠. 그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도시 로마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 팔라티노 언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로마에 있던 언덕에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팽창을 한 거예요. 그 이름도 로마잖아요. 제국이 됐지만 이름은 여전히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는 당연히 도시 로마여야 할 것 같은데, 천도를 했으니까 제국 이름은 로마인데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죠. 콘스탄티노플은 당연히 그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걸 선택을 하면서 말하자면 픽업이 된 거죠. 이 작은 도시가. 그래서 나중에 커다란 제국의 수도로 대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 바로 이 과거의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쪽에 수도가 생기면서 로마 제국이 더 갈라지게 된 거죠. 사실 콘스탄티노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로마 제국은 행정적으로 동서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 고대에는 나라 영토가 정말 넓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혼자서는 이 다스리기가 당연히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 분리,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200년 정도 지나서는 아예 그냥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동로마만이 남게 된 거죠. 그 동로마를 또 후대에 와서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 또 물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아마도 이스탄불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얘기들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 다 중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기도 해요.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기억이 안 나셔도 이번에 재밌게 들으시면 되니까 또 좋은 거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요. 이렇게 멸망을 하니까 교황청, 카톨릭 본부인 교황청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거죠. 뭐 예수님 때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랬지만은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그 로마 제국이 카톨릭 교회를 보호하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원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교황청 입장에서는 방어막이 사라진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교회가 국가 안에 있었는데 그 국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서유럽 세계에서 종교, 그 신앙심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 교황청은 국가 없이도 유지가 되었던 거죠. 로마 제국이 망해도 교회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입장에서 이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 교황청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보호해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죠. 이 상황에 프랑크 왕국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은 지금의 스페인 북부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방까지 걸쳐있던 커다란 나라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원래는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였는데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땅에 여러 민족들이 저마다 나라를 세웠다가 결국은 이 프랑크 왕국이 군계 이락처럼 서유럽 일대를 평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이 강하기는 했는데 하지만 이제 거대한 나라를 힘으로만 군사력으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신적인 통합을 위해서 이 기독교 세력, 그러니까 교황청과 협력하게 된 거죠. 원래 모든 그 싸움에는, 통치와 그 지배에는, 모든 것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왕국이 되면 이 명분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독교,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기독교를 팽창시킨다, 기독교 세계를 구한다, 그런 명분을 이 프랑크 왕국이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싸울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명분은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될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죠.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치적인 명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이런 협력의 대가로 교황청이 명분을 제공해 주니까 그 협력의 대가로 교황청에다가 프랑크 왕국에선 땅을 주게 돼요. 근데 그 땅이 교황령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바티칸은 교황이 다스리는 영토로 인정을 받는데요. 물론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은 그 특수하게 교황청에 속한 독자적인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령이란 형태의 영토 개념 자체가 754년에 이 프랑크 왕국이 교황청에 영토를 증여하면서 선물로 준 거죠. 그러면서 이런 교황령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로마 제국처럼 제국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시스템 바깥에 교황청이, 교황의 영토가 따로 존재하게 된 거죠. 지금도 바티칸을 가시려면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렇게 떼베레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한번 보실까요? 작은 강이에요. 이 작은 강을 건너게 되면은 저 멀리 이 베드로 성당이 보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약간 이 분리된 느낌이 나요. 지금도 가시게 되면요. 요 앞에 이 멋진 성은 멋지게 서 있는데 베드로 성당 뭐 바티칸 그런 거 아니고요. 천사의 성이라는 다른 성이에요. 천사의 성은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 성당은 저 멀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베드로 성당이 있는 바티칸 지역은 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로마 시에 속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티칸 일대가 마치 교황청의 다른 영역같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 옛날에는 이 로마 일대가 전부 다 정말 교황이 다스리는 그런 교황의 영토였던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바티칸만 교황이 거주하고 그 교황이 다스리는, 말하자면 다스리는 구역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이 세속 권력으로부터 특정한 영토를 부여받아서 양도받아서 독자적으로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130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그런 전통인 셈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또 교황 쪽에서는 땅을 받았으니까 뭘 좀 줘야 될 거잖아요. 프랑크 왕국에다가요. 그래서 교황이 프랑크 왕국은 그냥 왕국이 아니고 이 사라진 로마를 대신해서 기독교를 수호하는 새로운 로마이다, 교회의 축복을 받은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 라는 의미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을 수여하게 돼요. 그렇게 교황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교황청, 바티칸, 이 베드로 대성당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는, 이 건축물 자체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교황청, 이 베드로 성당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얘기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죄송하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미 영상을 그만 보셨을 테니까 뭐 저희 죄송한 마음을 전할 길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보아주시는 분들 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